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상환입니다. 오늘은 한미 수교 140주년 기념식을 워싱턴 DC 의회 빌딩 레이번 빌딩에서 가졌습니다. 주인공인 글로벌 한인연대 린다 회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한미 수교 14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는데요.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목적은 이제 오래전 1882년도에 한미 수교를 했고, 이 중심은 이제 기독교인들로 해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와 한국이 서로 첫 대면하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 동맹도 좋지만 우리가 뿌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이민 120주년을 하실 걸로 아시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뿌리를 알자는 취지에서 이런 행사를 처음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의안을 받은 거는 올해 1월 13일 한인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수잔이 메릴랜드 세너로 하고 아까 보신 존 살베이 같이 상정을 해서 우리 메릴랜드 의회에서 거버너 레이리 호건이 사인함으로써 50주 중에 제일 첫 번째, 아까도 인사말에 말씀드렸지만 제일 첫 번째로 인정을 받는 스테이트입니다. 메릴랜드가. 그래서 이때까지 못했던 거를 우리가 스타트를 해서 여러 분들이 각 지역 거버너들한테 다른 한미 수교의 결의안을 받아서 행사를 각 스테이트마다 하셨으면 바랍니다. 네, 오늘 민간 외교 차원에서 행사를 가지셨고요. 또 연방의회 상하원 의원들이 다섯 참석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오늘 행사에서 강조한 내용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미국과 모든 것을 동맹국으로서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에서 할 수 있는 파블릭 일들이나 이런 것을 서로 도와주고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서로 협력해서 나가자. 한미 동맹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안정과 또 평화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취지입니다. 네, 이게 오늘 그 행사가 한미 양국의 그 어떤 동맹과 발전은 물론이와 이 뒤에 있는 우리 동포사회 권익에도 많은 어떤 기여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 동포사회 입장에서 이 오늘 동포외교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그 다짐, 어떠한 각오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동포사회. 동포사회는 이거를 계기로 해서 좀 더 발전 있는 일을 서로 또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코리아의 마더 컨트리의 국익을 보호하는 차원, 또 국익을 어떻게 하면 받아갈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교포들이 열심히 앞장서서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조금 전에 인사 말씀에서 올해는 이제 140년이지만 매 5년마다 한 번씩 이런 행사를 한다고 강조를 하셨거든요. 굳이 5년마다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뭐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2, 3년은 있다가 보면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기 전에 또 한 번 하고,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5년마다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우리 영킴, 아니면 앤디캠, 이런 우리 한인 그 자랑스러운 한인 연방 하원들도 모셨거든요. 그게 글로벌 한인 연대가 앞으로 우리 그 차세대 그 정치인 육선 발전 이러한 분야에도 좀 신경을 쓰실 계획입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글로벌 연대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는 꽤 활발하게 활동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세대 수성에 기여를 했으면 합니다. 네, 오늘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시청자나 아니면 미주 동포들에게 한 말씀, 할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워싱턴 교포를 비롯해서 미주의 50 스테이트 모든 분들
대통령께서도 이런 한미 수교, 한미 동맹 굳건히 하셔가지고 서로의 교류를 이제 우리 차세대 자제분들이 미국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성세대가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계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변호사고요. 네, 오늘 그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식의 영광의회 빌딩에서 열렸거든요. 이 참석을 하셨는데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행사를 보시고 참석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참 뜻깊은 행사였고요. 140년을 우리가 이 메이저드 빌딩 자체에서 이 많은 VIP들이나 그러니까 컨그레스맨하고 여기서 다 이렇게 레코그나이즈 하고 여기 참여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진짜 너무 뿌듯하고요. 교포로서 잘하면서 참 이런 기회에 참석할 수 있는 같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연방 하원, 정신들도 수고하고 또 지방, 주정부 하원 사무도 오셨거든요. 이분들이 한미 동맹과 새로운 한미 글로벌 동맹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미국 정치인들이 이렇게 강조를 막 했습니다. Very impressive. 그만큼 우리 한국의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얼마큼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는 네, 오늘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한국이나 미국 아니면 동포 사회에 던진 또 전하는 메시지가 뭐라고 보세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국이 많이 이제 발전을 했고 미국에서 참 중요한 파트너로 특별한 사이를 계속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이러한 행사가 앞으로도 5년마다 매 5년마다 열릴 계획이니까 잘 발전되었으면 좋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한글서예가 권명원입니다. 네, 오늘 그 여기에 참석한 연방 사원, 그리고 지방 사원, 여러 정치인들에게 한미 동맹이나 정치인들 나오셔서 입장과 이런 비전하셨거든요. 네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네, 한미 동맹은 그야말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결심해가지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근거한 정말 파트너십으로서 또 이기적인 그러한 동맹인데 이런 것을 이들에게 드림으로써 이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보는 순간마다 그걸 인식하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그 파트너십으로서의 그거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그러한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오늘 그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을 큰 배너에다가 북에서도 특별 제작을 하셨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전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한미연대 측에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때마다 아마 기억을 상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해 보시고 또 오늘 행사를 같이 지켜보셨거든요. 이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식을 어떻게 보십니까? 참석하신 소감. 네, 140주년을 보면서 여기 오신 의원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도 친구를 잘 사귀면 사람이 중요하다. 친구를 잘 사귀면은 그만한 유익과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수교 140주년에 만날 우리들 서로 만나서 그 인연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장 인터뷰의 김성환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가 이 평화통일 축제 기금모금 골프 대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총괄 위원장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가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금방 워싱턴 평화통일 축제 오고 기금모금 진료를 위한
골프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총괄 부분을 맡은 김명만. 네, 김남만 총괄위원장입니다. 이번 그 골프 대회는 그 목적이 뭐죠? 어떤 무엇을 위해서 골프 대회를 하시는 거죠? 앞서 그 타이틀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워싱턴 불통협회가 주최하고 네. 대한민국 통일부가 혼나는 네. 워싱턴 평화통일 축제가 11월 5일 네.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금 모금을 위해서 이제 골프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골프 대회는 언제 어디서 열리는 겁니까? 예, 날짜는 그 다음 달 10월 16일 일요일 1시에 네네. 개최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개최가 되고요. 네. 참가 규모는 저희가 네. 내부적으로 네. 144명 정도의 네. 참가 규모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144명 정도면은 뭐 작은 규모가 아닌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나름대로 큰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 얼마의 기금을 모금을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지난달 그 1차 회의 때 전체적인 그 DC 행사의 예산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나온 금액은 없었습니다만 네. 내부적으로 설정한 그 목표치는 네. 한 2만 5천에서 3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축제를 하는데 그 정도 이 기금, 그 정도 재정이면 그게 축제가 가능한 거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통일부에서 혼하는 금액은 예외된 금액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골프 대회에 누구나 참가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렇습니다. 친구들한테. 예. 예. 그림비는 얼마를 받습니까? 그림표는 그 점심, 그리고 저녁 식사, 그리고 마음빙 그림표를 총 포함해서 129를 측정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골프 대회 개최를 앞두고 우리 친구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골프 대회에 뭐 많이 참가를 해달라니까. 예.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근본 그 행사의 취지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한반도의 그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차원에서의 축제이기 때문에 그다가 우리가 한인사회 그 동포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동참을 좀 해주시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네, 그러니까 이 한반도 평화 통일의 바람을 이제 워싱턴에서 한번 빡세게 일으키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 뜻이죠. 전 세계의 정치 1번이라고 이르는 이 워싱턴에서 저희가 출발을 합니다. 예. 네, 하여튼 많은 우리 동포들의 성원 참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워싱턴 협의회 간사 김유숙입니다. 네, 이 워싱턴 협의회가 워싱턴 평화통일 축제를 개최하죠? 네. 언제 합니까? 예, 11월 5일 9시부터 5시 그리고 DC 내셔널 몰에서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평화통일 축제를 개최하게 된 특별한 어떤 목적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 이 워싱턴 DC 그러니까 정치의 일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한반도 평화 통일은 네. 사실 뭐 세계 평화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우리 세계인들이 많이 네, 그렇죠. 네. DC에서 네. 우리가 그 축제를 통해서 네. 그 한반도 평화 통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기회가 되어서 축제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옆에서 인근에 두고 한반도의 통일의 필요성을 좀 강조하시겠다. 네, 강조하고 호소하고 네. 홍보하고 네.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축제는 우리 동포만 참여합니까? 아니면은 전 주에서의 세계 주사회, 네. 동포 네. 그리고 전 세계 외국인들 거기 추모의 별이나 네. 코리아에 네. 오시는 모든 세계인들이 함께 평화 통일을 염원하고 기원하는 그런 축제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축제가 하루죠, 그죠? 예, 하루. 그 내용 프로그램은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은 뭐 여러 우리가 그 내용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 우리 통일 역사, 네. 통일 전시회, 네. 그리고 또 이게 한류의 이제 한국 전통 네. 공연, 네. 그리고 힙합 공연, 네. 그리고 또 그 통일 관련 뭐 닭종이 인형 네. 전시회, 네. 그리고 또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세계인들에게 물어보는 설문조사, 아, 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요새 또 오징어 게임에 뭐
네네네. 예, 그런 뭐 달고나 만들기, 뭐 부채 만들기, 예,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한인 사회에서는 뭐 이 청소년, 성인, 뭐 어르신 할 거 없이 온 가족이 참여해서 예. 축제를 즐길 수 있겠네요. 예, 그럼 네. 그 전에 저희가 또 문예 공모전이나 그림 공모전이기 때문에 네. 또 거기 그 수상하는 학생들과 네. 또 그 학부형들 다 같이 오셔가지고 사진도 전시하고 네, 그리고 같이 그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그 있습니다. 문예 공모전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 하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학생입니까? 예, 학생이 고등학교, 예, 뭐. 고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그래서 뭐 미래 한반도를 그려봐라 그리고 또 장가들의 아픔을 글을 써봐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공모전을 아 그럼 뭐 공모전은 당일날 하니까 미리 예선전을 미리 해서 그날은 이제 수상을 하고 전시회를 하는 예, 그렇게 계획하고 아 있습니다. 그럼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뭔가 이렇게 상장과 상품이 네, 있고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상은 현금 300불입니다. 네, 그 축제를 앞두고 우리 저 시청자나 동포들에게 무슨 하실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예. 저희가 11월 5일 워싱턴 DC에서 이렇게 평화 통일을 주제로 네. 축제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가 또 그 전에 많은 홍보를 하겠지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에 앞서 이제 기금 모금 위하는 골프대회가 10월달에 네, 열린다. 10월 16일 날 있습니다. 또 장소가 어디죠? 어느 골프장이에요? 예, 머스킷 리지 골프 클럽이라고 예, 아, 메릴랜드 예, 골프. 메릴랜드에 네.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 동포나 시청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좀 뭔가 궁금해서 좀 문의를 하고 싶다. 네.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나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전화번호가? 예, 전화번호 네. 예, 201 네. 577 3184로 네. 전화를 주시면 다시 한 번요. 예, 202 577 3184로 전화를 주시면 성민과 답변해드리고 그리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워싱턴의 행사로 말미암아 내년 봄에는 한반도의 통일의 문이 쫙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정말 저희 그런 소원으로 그런 영원으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 인터뷰의 김성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 강창구 회장을 모시고 올 하반기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워싱턴 평통이 대대적인 어떤 변화와 개혁에 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에도 지금 행사가 많죠? 예, 예, 줄줄이 많습니다. 예, 지금 가장 근접하게 준비하는 행사가 뭐죠?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는 조선 네네. 영화 상영을 네. 우리 한인 2세들을 네. 타켓으로 아 그렇군요. 지금 공연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영화 상영은 언제 합니까? 9월 9월 30일 날 네네. 이곳 KCC에서 합니다. 아, 저 한인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요. 예예. 네,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또 행사가 예. 그 문예 공모전을 하죠, 그죠? 예예. 그거는 어떤 행사입니까? 이 두 행사가 네. 내면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거의 네네. 영화 자체도 그 타픽이 네. 한인 2세들의 어떤 그 미국의 네네. 주류 사회 진출, 네. 또 정치적인 역량 네네. 확보라는 것하고 네. 또 아울러서 우리 한인 2세들한테 네. 이 글짓기 공모전 네. 같은 거, 또 그림 공모전은 이 정체성을 네. 각인시켜주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행사지만은 또 연결이 돼 있고 더구나 가을에 네. 많은 독서량이 필요할 때 갖는 행사입니다. 예, 그 문예 공모전은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입니까? 예, 예, 각 네. 학교. 예, 예. 그럼 주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주제는 평화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네. 평화의 어떤 건너편에 전쟁이 있는데 네. 전쟁으로 인한 상처, 네. 고통, 네. 또 실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난 네. 뒤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제발 우리 피부로 느끼는 그 전쟁이 그렇죠. 얼마나 안 좋은가. 네네. 한반도에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 네. 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청소년 또 우리 자라나는 한인 2세대들에게 이제 한반도의 전쟁이 얼마나 위험하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는 예, 이제 예.
알려주는 예. 그러한 그 공모전이 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럼 이 공모전에는 그 이 한인 학생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지만 다른 민족, 타인종도 참여 예, 가능합니까? 물론 오픈돼 있습니다. 아, 저희들 행사는요. 네네. 글로벌하게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지했고 또 알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공모전에는 뭐 상금과 또 이렇게 예. 상패와 이런 게 다 준비가 되죠? 예, 물론입니다. 네. 저희들이 물론 그 본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또 네네. 저희들이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네. 시상과 표창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참여에 어떤 제한은 없는 거죠, 그죠? 예, 예, 학생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제 예. 공모를 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출품된 작품을 이제 심사위원회가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해서 예, 이제 입상자를 선정하게 되는 거죠. 예, 어찌 평통에 네. 그런 그 인프라가 네. 충분히 갖춰져 있어서 또 경험도 있고 네. 이 일들은 연례적인 행사를 지금 하고 있고 네. 또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20기 평통이죠, 그죠? 예. 회장님이. 예, 네, 근데 20기 평통 이제 제 2기 임기 2년 차인데요. 예, 예. 이 우리 한인 사회에서 많은 그 사람들의 여론이 평통이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느낀다는 여론이 아. 지금 뭐 거세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 회장님 어떻게 감사합니다. 생각하세요? 그 고마운 평가고 감사하게 네.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그 평가를 의식한다기보다도 네, 원래 평통의 어떤 그 독자성이랄까 그런 것이 천착이 돼서 네네, 평통이 따로 존재하는 것 같은 아 그런 그렇군요. 예전의 이미지에서 네네. 저희들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오픈된 또 한인 동포 사회하고 네, 어울리는 그런 평통을 하겠다 하는 것을 부단히 이모님들하고 또 자모님들하고 네, 협조해서 이런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 시대에 걸맞게 이제 그 민주평통도 예. 워싱턴 협의회도 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추구하는 예, 예. 그러한 그렇습니다. 그 입장이죠, 그죠? 예, 예. 자문위원 네. 위주의 네. 프로그램과 네네, 또 활동, 네, 임원 중심 자문위원을 위하는 네. 그런 그 평통의 활동입니다. 이번 예. 그 오는 11월에 또 대대적인 그 행사 K 축제인가요? 예, 예. 준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네, 평화 네. 축제입니다. 그렇군요. K Peace 페스티벌. 네, 네, 그래서 한국 평화 축제인데 네, 네. 주제가 평화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프로그램들도 지금 매주 만나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장소가 네, 내셔널 몰 안에 네, 참 그 구하기 힘든 장소를 그렇죠.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 한인분들도 오시지만은 네네. 주류 네, 미국 또 전 세계에서 모이는 관광 중심지에서 네, 네. 저희들이 큰 북을 한번 울릴 겁니다. 와, 그렇군요. 예, 예. 기대가 되는데 그 예. 내셔널 몰 하면은 백악관과 의사당 근처에 있는 거죠, 그죠? 예, 링컨 메모리얼 네네. 거기하고 한국전 네, 기념 공원 네, 네. 그 사이의 공간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네, 그럼 평화통일 축제를 이제 개최하게 된 뭐 어떤 특별한 목적과 동기가 있었습니까? 이거는 20기 출범하면서 네네. 각 분과별로 네, 어떤 것을 자체적으로 할 건가 하는 그 분임 토의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렇군요. 자체적으로 아래로부터 네네. 의견이 접수돼서 네, 임원님들이 하고자 했는데 네네. 그동안에 사실은 1년 동안의 내부적인 안정과 네네. 또 효율을 기하면서 이걸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 그런데 이번에 네네. 마침 시기와 네네. 또 방법과 또 주변의 도움이 맞아떨어져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네네. 사무처나 통일부에서까지 그렇군요. 또 총영사실도 물론입니다. 네. 전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어떤 그 대대적인 통일 축제로 말미암아 예, 워싱턴에서 이제 그 한반도 통일의 바람을 좀 새롭게 일으킬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네. 지금 K-PIS라는 소위 K-팝, K-컬처라는 네네. 그런 컨테이너에
같이 컨베이에 네. 같이 실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어떤 인식 변화 네. 또 알리는 거 이런 것들 꾸준히 저희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저희들이 평화 통일 자문위원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이 20기 평통, 이 강창구 회장 취재에 들어와서 이제 민주평통 워싱턴 협의회가 여러 가지 변화가 지금 일고 있는데요. 예. 내년도 예. 이 집권 2기에 이끌어갈 방향,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방향으로 이제 워싱턴 협의회가 내년도 나갈 것인지. 예, 저희 협의회는 지금 출범 이후로 사실은 1기 그러니까 네. 1년 차에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네네. 내부적인 조직의 단합과 네. 또 정체성을 확립, 네. 또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내부적인 일들에 상당히 중점을 뒀다면은 지금이야말로 축적된 역량을 네. 2기에는 네. 2년 차에는 이제 내 보이면서 또 차차기에 네. 평통이 어떻게 이 조직 문화와 네. 평통 문화를 이끌어갈 것인지 가결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 민주평통 새로운 변화에 이제 맞물려서 우리 그 평통 위원들이나 동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예. 해주시고 당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당부보담도 저희들이 그 전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민주평통이 자기들끼리 논다, 네네. 뭐 자기들끼리 한다, 네. 뭐 그런 얘기가 없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이야말로 저희들이 오픈된 마음으로 네. 또 동포 사회에 다가가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부분들을 네. 평통 내부적인 것보다도 네네. 동포 사회에 지금 열린 행사거든요. 네네.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네. 비로소 이런 문화들이 개선되면서 평통과 동포 사회가 네. 어울려서 한인 사회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니까요. 네. 행사 있을 때 많이 성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열린 평통, 예, 열린 평통을 기대하면서 예,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인터뷰 김성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워싱턴의 그 보수의 아이콘 한미자유연맹 김명옥 부총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가을도 됐고 또 올 한 해 이제 연말로 좀 접어들고 있는 시기인데 한미자유연맹에서 지금 어떤 중요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죠? 예. 어떤 사업이죠? 예, 저희 한미 자유연맹에서는 네. 그 보수로서 지난 2월 달에 신년 초에 새 총재로 바뀌면서 그동안에 뭐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큰 모임을 못 하고 있었던데 이제 뭐 임원 이사들 한번 얼굴도 볼 겸 또한 우리 보수들이 보수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우리 워싱턴이 교포들이 네. 어떠한 저거를 해야 될지 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우리 저 조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이 보수의 새로운 어떤 방향 이러한 거를 한번 진단도 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한 그러한 행사가 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죠. 예, 그 이전에 이제 좀 늦었지만 한미 자유연맹 이 어떤 단체고 무슨 일을 하는 단체인지 좀 알려주세요. 한미 자유연맹은 20년 전에 뜻깊은 사람들이 모여서 네네. 정말 그 북한 그래서 민주주의로서 네. 저기 자유를 누리면서 네.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와 네네. 민주주의를 위해서 네. 미국 교포들로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성된 단체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자유와 민주주의와 자유를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그러한 우리 동포사의 순수 민간 단체죠, 그죠? 그렇죠. 그동안에 그럼 한미 자유연맹이 가장 그 한 사업 중에 어떤 성과, 업적을 낸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이 있었어요? 뭐 저희들이 이제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서 보수들이 모임을 가져서 네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자 하는 모임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수잔 솔티 여사님과 같이 어울려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활동을 조금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수잔 솔티 그 북한 자유연맹 그 회장이시죠, 그죠? 네. 예, 그분이 주로 이제 한미 자유연맹과 또 손을 잡고 그런 활동, 네. 동포 사회 활동을 하셨네요, 그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번에 하는 이 세미나가 되나요? 아니면 안보 강연회가 되나요? 안보 강연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네네. 특별 강연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 언제 어디서 하며 그 강사가 누구죠? 10월 1일 토요일 11시 30분에 네네. 장소는 설악가든 그 연회룸에서 실시를 하며 네. 강사는 아마 우리 한인사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분으로서 네네. 북한학 박사로 알려져 있는 젊은 세대 조평세 박사님을 모시고 특강을 합니다요. 아 그렇군요. 그 조평세 강사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나 동포 사회에서 그 안보 진영의 그 역할을 많이 하셨나요? 그렇게 뭐 많이 한인사회 활동은 안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그렇군요. 이 네. 양반이 북한학을 전공을 해서 박사 네. 학위를 미국에서 받으셨고 네. 지금 현재 이제 조금 여기저기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이제 활동하는 그 어떤 기지개를 펴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분이 그러니까 이번에 그 어떤 뭐 강연회가 되는데 우리 동포 사회에 전달하는 메시지를 뭐라고 보세요? 어떤 메시지를 우리 동포 사회에 전달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좌파 정권 때 보수들이 조금 주춤했던 것을 우리 뭐 많이 그렇죠. 주춤했고 위축이 됐었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교포로서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서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고국으로 갖고 네네. 있는 우리들이 네. 고국의 자유민주주의로 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네네. 요거를 좀 짚어주실 겁니다요. 네. 그럼 네. 우리 이 김명옥 부총재께서 보실 적에 이제 한국에 이번에 올해 이제 새로운 그 보수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안보 분야 이런 질서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미비하고 네. 조금은 뭐 우리가 맨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할 때 아마 기대가 많이 커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네. 조금은 많이 미미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동안 지난 5년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보수단체 활동이 좀 미미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번에 그 보수 정권이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상태에서도 동포사회 보수단체의 그 활동이 그렇게 왕성함을 느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그렇죠. 뭐라고 보세요? 그 5년이란 세월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 뭐라 그럴까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보수 활동하는 사람들이 어딘가 마인드가 조금 잘못됐던 뭔가 있었지 않을까. 네네. 너무 그 뭐랄까 노후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신세대들을 제대로 영입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조금 주춤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세계 여러 가지 질서라든가 어떤 세계의 그 어떤 분야 예.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동포 사회의 우리 단체 보수 단체의 변화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들이 보수들이 네. 보수 단체들이 너무 그 뭐라 그럴까 고리타분한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 방식 네네. 그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거를 좀 어깨에 힘을 빼면서 더불어 손잡는 네. 그런 조금 행동을 해야 되며 조금 나를 낮추고 좀 이렇게 젊은 세대들을 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사고 방식에서 좀 탈피해가서 새로운 사고 방식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죠. 현재 그 보수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연로하시고 또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젊은 세대 영입, 차세대 영입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한 또 방안을 좀 가지는 게 있으세요? 지금 현재 우리 자유연맹 같은 경우에 임원진이 네. 전에 비해서 11대에서는 임원진 연령이 좀 낮아졌습니다요. 네네. 임원진 연령이 조금 낮아졌고 네. 앞으로 이제 젊은 세대를 저거하기 위해서 네네. 이번에 우리 젊은 박사님 네네. 정말 지금 한창 진짜 왕성한 우리 네네. 그 젊은 세대의 박사님으로서 네. 박사님을 모시고 네. 정말 새롭게 예. 그러니까 우리 보수들이 조금 가져야 될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쇄신을 하는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부총재께서 잘 아시면 제가 그동안 뭐 10여 년이 넘게 이 보수단체 취재를 해보니까 항상 그때마다 하는 말이 무슨 새로운 변화, 새로운 개혁, 뭐 젊은 세대의 영입 막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지난 10수년간 보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럼 과연 이번에는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한번 보십시오. 네. 이제 2022년을 지나고 2023년부터는 네네. 아마도 조금은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평세 박사님이 그거를 위해서 저희들에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징검다리면서 주춧돌을 놓는 그런 강연으로 타이틀을 네네. 진짜 미주 한인들의 보수주의의 역할이라는 아주 특이한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강연을 해주십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강의를 기대할 만하고요. 그 우리 보수 진영에서 그동안 갈구하던 이제 윤석열 그 정부가 들어섰고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영국, 미국, 캐나다 방문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방문해서 유엔에서 연설도 유엔에서 동포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죠? 예. 근데 거기서 이 사실은 우리 보수 진영의 인사들 이런 그 어떤 변화를 대통령이 여기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는지 이러한 어떤 주장과 목소리는 좀 미미하게 들렸거든요. 그렇죠. 왜 이 대통령이 여기 오셨으면은 우리 보수 진영도 좀 뭔가 목소리를 내고 뭔가 같이 함께 이 변화의 그 물결을 타야 되는데 그것이 타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요? 우리 이 보수들이 그 뭐라 그럴까 이 진자파 그들에 의해서 어딘가 우리가 보수들이 진보수를 추진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네. 너무 보수 아닌 보수가 됐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들 이렇게 새로운 문물을 좀 받아들이는데 너무 벽을 쌓는 것 같아요. 그거로 인한 이 보수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고 봅니다. 예, 비록 그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이 아닌 뉴욕, 뭐 뉴욕은 불과 여기 자동차로 한 4시간 거리고 그렇죠. 비행기로 가면 1시간 거리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워싱턴에 있는 이 보수 단체들이 그래도 이 우리의 그 대통령이 뉴욕에 오셨다면은 과연 뭔가 이렇게 환영을 표시하면서 뭔가 또 이렇게 우리의 요구, 이 보수 진영의 요구도 좀 내세우고 막 이런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움직임은 없어요, 그죠? 네,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보수가 새로운 개혁과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지 좀 궁금합니다, 그게. 그 뭐라 그럴까 우리 윤석열 네. 대통령님에 대한 그 보수 진영에서 기대가 컸던 만큼 그 동안에 네네. 한 4개월 동안 행적을 보면서 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여기로 지방선거와 네. 보궐선거를 통해서 네네. 본의 아니게 우리 해외에 있는 보수들이 많이 실망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거로 인해서 어딘가 모르게 그 고국에 대한 애정이 조금 식었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사실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들어섰다면 그 자체만 가지고도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보수 정권이 또 아니면 보수 정부가 우리 그 보수 진영 단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줄 것을 바르지 않고 그러한 가운데서 이 보수 단체가 우리 그 한미 관계나 또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이제 해 나가야죠. 아 그렇군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번 그 이제 특별 강연을 계기로 한미자유연맹이 뭔가 새롭게 탈바꿈도 좀 하시고 새로운 변화를 갖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해도 되겠죠, 그죠?
기대를 좀 해보십시오. 네. 제가 그 몇 년 동안 이 우리 보수 원로님들하고 네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네. 5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우리 보수가 조금은 스마트해져야 됐던 거를 제가 현실로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것을 느껴서 네. 조금은 이제 우리 자유연맹 같은 경우엔 총재단의 연령이 젊어지면서 새로운 기지개를 펴려고 합니다. 네.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하는 행사가 이제 안보 강연을 하면 안보 강연회가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보수 진영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강연을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러한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우리 그 워싱턴 동포들에게 한 말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우리 정치 1번지 워싱턴에서 사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네. 고국 대한민국의 그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강력히 그 추구하시는 모든 네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갖고 정말 네. 우리가 워싱턴 비록 멀리 타고 태평양 네네. 건너에 살고 있지만은 네. 조국 대한민국이 강해져야 우리 또한 어깨를 펴고 살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많이 참석하셔갖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그 뭐라 그럴까 한마디씩 조언해 주셔서 앞으로 보수가 정말 보수답게 조국을 사랑하는 단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언제 어디서 열리죠? 10월 1일 네네. 오전 11시 30분 애난데일 설악가든 식당 연회실에서 개최합니다. 만약에 이 행사와 대해서 좀 뭐 문의를 하고 싶은 동포가 있다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됩니까? 전화번호가 몇 번으로 연락을 하면 됩니까? 송재성 총재님한테 연락을 하셔도 되겠지만은 네. 부총재인 저 김명옥 네. 전화번호는 240-687-2457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네. 앞으로 중앙일보 그다음에 언론사. 한국일보 언론사 신문에 광고가 나갑니다. 그때 이제 문의 전화번호가 또 다른 것도 나아갈 것입니다.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욱더 그 어떤 왕성한 보수의 활동을 하시기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IM 선교를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을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전거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아줌마예요, 아줌마. 그렇죠? 근데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똑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뵈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이 나요. 내가 언제 저 자리에 앉아 있었던가. 뒤돌아보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온 거예요. 또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 BTS 아시죠? BTS 모르는 사람 있어요? 제가 그 아프리카에 갔을 때
아프리카 시골에서도 BTS를 알더라고요. 중학생인데 제가 BTS를 만나보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모은대요. 그 용돈이 모아지면 만나러 오겠다는 거야. 정말 대단해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남미에 가서도 제가 얼마 전에 과테말라 다녀왔거든요. 거기 가도 현지 아이들이 BTS 아냐고 물어보더라고. 나도 알기는 안다고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BTS입니다. 이해 안 돼요? 버러지마도 못한 나를, 티끌만도 못한 나를, 쓰레기 같은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천국 백성을 삼아주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BTS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일단 기분이 좋아요. 나도 저런 때가 있었던가 새롭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사랑하죠? 예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 삶의 제 우선은 누구예요? 자, 우리 학생, 제일 끝에 학생, 삶의 제일 우선은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제일 끝에 학생, 내 삶의 제일 우선주의가 뭐예요? 할렐루야. 정답마다 말씀하시네. 오답이 없어, 오답이.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이왕 사랑할 거면은 좀 뜨겁게 사랑해야 돼, 뜨겁게. 아주 확실하게. 그냥 어설프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 사랑해본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연애해본 사람 아무도 안 해봤어요. 이거 좀 비정상인데 해보는 게 정상이에요. 해보는 게 정상.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저희 아들이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한 가정하고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가정에 막내 딸이 4살짜리 딸이 있어서 4살짜리, 저희 아들도 4살짜리 이제 프리스쿨 다닐 때인데 하루는 교회 끝나고 나서 둘이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보니까 차 뒤에 숨어가지고 뽀뽀하고 있더라고. 4살짜리가. 그 지금 물어보니까 자기 그게 첫사랑이래, 첫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는 막 보고 싶고 막 그립고 만나고 싶고 막 뜨겁게 막 뭔가 주고 싶고. 경험 안 해보셨어요? 사랑 안 해보셨어요? 앞으로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막 뭔가 주고 싶고 막 뭔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자꾸 보고 또 보고 봐도 또 보고 싶고 막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 자꾸 보고 싶은 거라.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봐요?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봐요? 자, 우리 학생 하나님 어떻게 봐요? 하나님 어떻게 봐요? 만질 수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봐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대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보고 싶고 보고 싶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이 보통 남녀가 연애를 하면은요, 아침에 만나서 같이 데이트하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헤어지고 차 마시고 헤어지고 또 차 마시고 나와서 또 문 앞에서 또 1시간 동안 얘기하고 또 집에 가서도 또 빠이빠이 하고 가서도 또 전화로 또 밤새도록 일하고 막 또 보고 그러고 나서 아침에 또 만나자 그러고 막 보고 또 보고 자꾸 보고 싶잖아요. 그와 같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을 자꾸 보고 싶어지는 게 정상이라. 그러면 그 보고 싶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이 말씀을 외워야 돼요. 암기를 많이 해두면은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외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 출석을 하면은 선생님이 출석 걸 때 출석 성경 말씀 암송 이렇게 X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주일 가면은 출석하고 말씀하기 훈련이 되기 때문에 매주일 가서 성경 말씀 외우는 거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많이 암기가 됐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세미나를 다니면서 그때 외운 말씀을 지금 써먹게 되더라고요. 지금 몇십 년이 지나서 초등학교 때 외운 그 말씀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어떤 분야에서 쓰임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뭐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할렐루야, 과학자가 나올 수도 있고, 세계적인 리더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컴퓨터 엔지니어가 나올 수도 있고, 로봇 만드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우주선을 만드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유명한 축구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피아니스트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 정말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외워두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내가 그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하게 되고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 많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 많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많이 외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다 지금 영어로 수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씀을 많이 외워요. 지금 여러분 시대는 앞으로 글로벌 시대예요. 그러면은 영어로 말씀을 많이 외워두면은 세계 무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말씀 입에서 주주주주 나오는 거라. 그럼 그것이 여러분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많이 외워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왕 사랑하는 거 뜨겁게 사랑하세요. 아멘. 그래서 저도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지. 그래서 정말 열심히 예배를 참석했어요. 막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아 막 새벽기도도 참석하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막 열심히 갔어요. 그 초등학교 갔을 때 학교 선생님이 장래 꿈이 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순교 아세요? 예수님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죽겠습니다. 막 너무 뜨겁게 사랑하니까. 그리고 제일 어려운 나라, 좀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책을 좋아해서 학교에 책을 많이 읽었어요.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거기 슈바이츠 박사의 전기도 나오고 리빙스톤 얘기도 나오고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한 리빙스톤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책을 보면서 많이 감명을 받고 나도 앞으로 크면은 이런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가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야 됐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아프리카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코로나 바로 전에 잠비아라는 나라에 가서 잠비아. 여러분 잠비아 들어봤어요? 네, 아프리카에서 좀 남쪽 부분에 있어요. 아프리카가 역삼각형이죠, 역삼각형. 근데 그 남쪽 부분에 위치한 나라인데 거기 가 보니까 90%가 크리스찬이에요. 나라 전체의 90%가.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있냐 물어봤더니 리빙스톤이 순교한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결국 갔다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꿈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 파란 셔츠 학생 앞으로 꿈이 뭐예요? 꿈.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요. 앞으로 가지면 되니까. 자, 무슨 앞으로 뭐가 하고 싶어요? 군인. 아유, 할렐루야. 나라를 지키는 군인.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별자리 하나 나옵니다. 별자리. 스타. 할렐루야. 자, 우리 또 파란 셔츠 이 학생. 자, 앞으로 꿈이 뭐예요? 저희 간사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이세요? 죄송해요. 응. 꿈. 없어요. 괜찮아요. 이제 오늘부터 가지면 돼요.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저희 아들이 앞으로 뭐 하고 싶으니까요. 그냥 살아가는 거지 이러더라고. 그냥 살아가는 거지 이러더라고. 그리고 저희 조카애를 제가 한번 미국에 데려가 있었는데 너 앞으로 꿈이 뭐냐? 조강지처라 그러더라고. 꿈이 조강지처라 그러더라고. 그런 꿈도 있어요. 정말 조강지 잘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괜찮아요. 앞으로 이제 꿈을 가지면 되니까. 저는 그 어릴 때 꿈이 세계 일주하는 거였어요. 자, 세계 일주 하고 싶은 사람.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반드시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대는 세계 일주 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가 한 무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한 60년 전, 55년 전 이럴 때는요.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된 얘기라. 근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친구들에게 내가 앞으로 세계 일주 할 거다 그랬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또라이 아이가 이런 거야. 맛이 같구나. 허풍쟁이라고.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